집이 좋아서 집에 있는 건데 주변에서는 자꾸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고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그러다 사회성 떨어진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와 같은 말들.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진짜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걸까? 내 성격이 잘못된 건가? 오늘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뇌는 남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차원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질 낮은 자극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방구석 생활이 왜 가장 지적인 선택인지를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무를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얕은 관계, 의미 없는 술자리, 자극적인 소음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리죠.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밖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도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마주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좀 나가라는 뻔한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뇌가 왜 집이라는 요새를 선택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나 혹시 문제 있나? 라는 자책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배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 완전 방전 상태라면 그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물리적으로 고해상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 환경의 위협과 자극을 감지하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이 편도체의 감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고깃집의 시끄러운 소리를 활기라고 느낄 때 당신의 편도체는 그것을 공격적인 소음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동시에 우리 이마 바로 뒤에는 전전두엽이라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뇌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죠.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동량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뇌는 쉬고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라면 당신의 뇌는 수천만 원짜리 4K 시네마 카메라와 같습니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좋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신 영상 파일 하나당 차지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시끄러운 모임에 가면 당신의 뇌는 사람들의 말투, 미세한 표정 변화, 공기의 온도, 조명의 깜빡임까지 전부 초고화질로 녹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480p 저화질로 현장을 훑고 지나가는데 당신 혼자 8K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으니 메모리가 금방 차는 건 당연하죠. 모임이 끝나고 오늘 재밌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화질 유저들입니다. 그들은 놓친 게 많아서 피로감이 적은 겁니다. 반면 당신이 완전히 뻗어버리는 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회성의 결핍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이런 고해상도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의미 없는 날씨 이야기, 어색함을 깨기 위한 가벼운 농담들. 이런 대화들은 당신의 뇌 입장에서 볼 때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전혀 없는 정보들 말이죠. 당신의 뇌는 진정성이라는 영양소를 원하는데 껍데기만 오가는 대화는 오히려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닫는 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각의 정밀도입니다. 금요일 밤 사람들로 꽉 찬 카페는 당신에게 전쟁터와 같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지지직거림.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부하, 커그니티브 로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임계점이 남들보다 빨리 옵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당신에게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집에서 당신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 방의 온도, 심지어 내 몸에 닿는 옷감의 감촉까지 말이죠.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밀한 기계를 관리하는 세팅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집을 작업실이자 성소로 사용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당신의 뇌 안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몰입, 즉 플로우 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플로우 상태는 3분마다 누가 말을 걸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을 했던 천재들이 하나같이 고독을 갈구했던 이유는 그들의 뇌가 이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서만 최고 성능을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관계의 청구서가 얼마나 비싼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사람, 자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허무함. 당신의 뇌는 그 허무함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회피라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인간관계에 실패한 게 아니라 고위험군을 걸러내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시간이라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왕복 이동 시간, 꾸미는 시간, 모임에서 허비되는 시간. 그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면 얻었을 평화와 지적 성장을 계산해보면 밖으로 나가는 건 명백한 손실로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 모든 특성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간나자와의 대규모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집단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고지능자의 뇌는 장기적인 목표와 내적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회적 교류를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노이즈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건 당신이 똑똑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당신에게 외향성의 가면을 쓰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쓰는 가면 말이죠. 집을 좋아하는 당신도 사회에 나가면 훌륭하게 가면을 씁니다. 잘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리액션을 던집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남들은 가면이 피부처럼 얇아서 쓰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당신에게 그 가면은 수십 킬로미터짜리 무거운 철갑옷과 같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터를 누비다 돌아왔는데 쉴 틈도 없이 다시 나가라고요? 그건 당신의 전두엽을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번아웃은 일이 힘들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는 사회적 역할을 억지로 수행할 때 뇌의 회로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당신이 집을 찾는 건 그 녹아내린 회로를 긴급 수리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해 보이나?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이런 자기 모니터링은 뇌의 연산 능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팬티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녀도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자유롭습니다. 이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휴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멍하게 있거나 혼자 생각에 잠길 때 활성화되죠. 이 DMN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멍 때리는 시간이 사실은 아이디어의 원천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을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무조건 마음을 열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은 집어치우겠습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게 아니라 용량이 정해진 배터리니까요. 우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고해상도 뇌를 가진 당신을 위한 3가지 심리 기술을 처방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적 에너지 예산제를 수립하세요. 모임에 가기 전 오늘 쓸 에너지는 최대 40%라고 미리 선언하세요. 그리고 모임 중간에 반드시 화장실 타임이나 바람 쐬기를 통해 뇌에 오버히트를 시켜주는 쿨링 타임을 5분씩 가지세요. 이 5분 동안 당신의 전두엽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3초 룰을 장착하세요. 왜 요즘 안 보여? 같은 무례한 압박이 올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 동안 상대방을 그냥 쳐다보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3초는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잠재우고 전전두엽이 지성적인 답변을 내놓게 만드는 골든 타임입니다. 아, 요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프로젝트 중이야 라고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집 밖에도 안전지대를 구축하세요. 집만큼은 아니지만 당신네들과 안전하다고 믿는 제2의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단골 카페의 구석자리 혹은 도서관의 특정 저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그 자리에 앉는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그 장소를 준준집으로 인식하고 방어 기제를 낮춥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심리적 요새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후에 리셋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를 켜거나 SNS를 하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지친 뇌에 또 다른 쓰레기 데이터를 들이붓는 행위입니다. 진짜 회복은 감각의 차단에서 옵니다. 조명을 낮추고 5분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는 비로소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성이란 많은 사람을 사귀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나의 8K 해상도를 이해해주는 1명의 친구가 낫습니다. 당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배터리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들이 보는 당신은 집에 박힌 사람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무한하게 확장되는 내면의 우주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정교한 정밀 기계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당신의 주파수를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잡음이 섞인 방송은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깊이를 쌓아 올리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왜 집에만 있냐고 묻는다면 속으로 이렇게 답하세요. 내 뇌는 8K 초고화질이라 너희처럼 대충 살 수가 없거든. 이 당당함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가장 당신다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며 이거 진짜 내 이야기다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을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어딘가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또 다른 고해상도 뇌를 가진 이들에게 거대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만의 요새에서 각자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고요한 평화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